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 한 것까지가 뭐였냐면 세도 정치까지를 했어. 어제 누구 왜 놀았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놀았어? 광복절. 그렇죠. 광복절이 뭔 날이야? 광복이 뭔데 그래? 그렇지. 언니 됐죠? 자,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한 날인데 오늘 우리가 딱 하면 어디까지 가지냐면 세도정치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딱 들어가기 전까지가 끝나질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일제강점기 1시간 더 하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조선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세도정치를 했거든. 세도정치 하면 어떤 걸 세도정치라고 했노? 풍량조씨나 안동김씨 특정 가문이 권한을 다 잡고 있는 형태. 그래서 왕은 그냥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어린 왕을 대신해서 대비나 외가 쪽 친척이 다 하고 있는 세도정치 때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 순조, 헌종, 철종이 있었는데 이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어. 그러니까 뒤에 아들이 없이 죽어. 그럼 새로운 누군가 왕을 해야 될까 이가. 그래서 쭉쭉쭉 뜯어먹었고 왕족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사람이 고종이 되는 거야. 고종이 누구 지금 몇 살이야? 16살. 고종이 때 12살의 왕이 됩니다. 너그 지금 엄마 말 듣잖아. 엄마 아빠 말 듣지 지금도. 16살이 됐는데 엄마 아빠 말 듣는데 야 지금 12살의 왕이 됐어. 뭐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보통의 이제 세자로서 자라서 12살의 왕이 됐으면 어린 시절을 궁궐에서 보내면서 세자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지? 근데 야는 진짜 밖에서 살다가 막 그냥 민간인으로 살다가 지보고 왕이 되라 해서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왕만 되고 실제로 그 뒤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인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란 말 자체가 지금 처음 들어온다. 보통 왕은 왕의 아버지도 왕이잖아. 근데 여기는 고종 아들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왕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 뭐였다고? 대원군. 그래서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야. 그러면 실제 정치는 이제 이 사람이 다 하게 돼. 그래서 고종은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해주고요. 좀 커서는 부인이 대신 정치를 해. 그 부인이 누구냐면 너가 많이 아는 나는 조선의 국모다. 누구? 말을 해. 명성황후. 그렇죠. 명성황후. 지금부터 말 한마디씩 하는 사람은 김라옥사에서 10점씩 올라가게 되는 거 기도해 줄 거야. 맞다. 나 신과 좀 친하거든. 자, 그래서 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처음에 돼가지고 이 사람 생각해봐봐. 자, 보통의 왕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궁궐에 있다가 죽어. 그래서 밖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자기는 몰라. 근데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왔다 이가. 그러니까는 이 세도 정치에서 좀 잘하려고 처음에 노력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잘 되게 해주는 거. 아들이 왕이잖아.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밖에 백성들의 생활, 민생 안정책 두 가지로 나눠. 그러면 일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 외에 누구였노 지금? 안동 김씨를 다 몰아내. 그리고 그 전에 왕 빼고 회의하던 거, 비상시 회의하던 거 뭐가 있었지? 비변사가 있었잖아. 그럼 비변사의 권한이 강하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거든? 이거 흥선대원군 때 이제 비변사 폐지합니다. 그리고 야 사람이 돈 벌면 제일 먼저 뭐하노 우리? 돈 벌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하지? 차 바꾸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이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경복궁 불탔거든? 요때 다시 짓는다고요. 집을 새로 짓는 거지. 경복궁 중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경복궁 지으려 하거든. 경복궁을 지을 거야? 그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노? 뭐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돈을 걷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 부자들한테 기부금을 받아. 그게 뭐냐면 네가 원해서 내는 돈 원납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이야. 근데 그리고 이제 공사 대금 뭐 재료비 같은 거 줘야 되니까 그 돈이 모자라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노? 돈을 막 찍어내. 그게 뭐냐면 당백전. 그러면 봐봐. 돈을 막 찍어내면 그 돈에 가치가 있나 없나?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반들 싫어해. 돈 많은 양반들은 지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데 싫겠지. 그리고 자꾸 기부금 내라 하니까 싫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어쨌든가 와서 일을 해야 될까 누군가. 그래서 백성들 맨날 부르다가 공사시키는 거라. 그럼 좋나?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잘행보도 있는데 요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는 양반들도 싫어하고 일반 백성들도 싫어하는 거.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 경복궁 중건이야. 자, 그 다음에 별표 5조 5개 치야 되는 게 이거지. 우리가 세도 정치 때 한마디로 삼정의 문란 많이 나왔잖아. 그 삼정이 뭐가 있었노? 세 가지. 전정,
군정, 항복. 이거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이 전정이 뭐라고 했노? 전정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라 했지? 근데 뭐 자갈밭도 매기고 상 같은 데도 매기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양전, 좋은 땅에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정. 군정의 비리는 뭐가 있었노? 죽었는데도 나오는 거 백골징포. 깐난애기인데도 나오는 거 항구첨정. 뭐 인징, 족징 이라고 많이 나왔잖아. 근데 이걸 흥선대원군이 뭐로 바꾸냐면 호포제로 바꿔. 자, 우리 역사에서 이 포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비단포자야. 비단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양반도 군포를 부담해라 이거야. 와, 그럼 양반들 좋아하겠나 이거. 양반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거. 아까 또 하나 더 있었잖아. 양반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 경복궁중권. 그 두 개는 양반들이 싫어해. 그 다음에 이제 황곡. 이 곡이 뭐라고 했노? 곡식을 빌려주는 게 환곡이라 했잖아. 근데 이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나 실탁하는데도 억지로 빌려줘갖고 이자를 높게 받는다고 했지. 그런데 이번에 흥선대원군이 이걸 뭐로 하냐면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이 황곡은 국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이율로 그걸 쓰라면 쓰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다 써야 돼. 그러면 이자가 비싼데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은 걸 써야 되지. 그러면 이 사창은 뭐냐면 개인의 창고야. 그러면 마을에서 몇 명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곡식 빌려주면 돼. 여기는 5%, 여기는 7%, 여기는 10%. 그러면 빌리는 사람이 얼마짜리 빌리면 되겠어? 설마 10%짜리 빌려야 돼, 바보들이. 5%짜리 이자 싼 걸 빌려야 되겠지.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싼 데에서 고를 수 있잖아. 이게 뭐냐면 사창이야. 자, 별표 5조 5개 간다 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이게 삼정이야. 삼정이 무난한 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했던 게 전정은 뭘 한다고? 양전. 군정은 호포제, 항복은 사창제.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설명보고 적어놓을 수 있으면 돼. 이거 맨날 어려운 문제인데 맨날 틀려갖고 옵니다. 자, 이게 틀리면 숨 쉬지 마, 이제. 자, 이게 흥선대원군이 한 정책이다. 그러면 요런 정책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정은 지금 어떻느냐. 이때 우리나라 앞에 보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앞바다에 이상한 모양의 배, 그거는 뭐라 부르냐면 이양선이라고 이야기해. 이상한 모양의 서양의 배들이 바다를 기웃기웃하고 있어.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 배들을 불사라 불리고 물리쳐버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프랑스 신부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흥선대원군이 사이비 종교를 퍼뜨린다 해갖고 그 아들을 다 잡아 죽였어. 근데 죽이고 보니까 그 아들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프랑스 아들인 거죠. 그러면 프랑스 정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노?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는 내한테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그 프랑스 아들이 쳐들어와. 그게 뭐라고? 병인양요. 이런 병인양요 프랑스 아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때 막아냅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때 이겨. 근데 이기니까 프랑스 아들이 왔다가 져서 도망가면서 그냥 가려면은 기분 더럽잖아. 그래서 뭐라도 훔쳐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외교장각에 있던 책들 많이 훔쳐갔어. 그때 훔쳐간 책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있었던 뭐 직지신체의절 있었지. 그거를 이때 훔쳐갔는 거야. 이 아들이 병인양로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배, 이 병인양로는 강화도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때 저 위에 평양 쪽에서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배가 있었어. 그래 그 배도 또 흥선대원군은 그래 안 할 거기 때문에 물리쳤어. 그랬더니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뭐야? 신미양요. 신미양요. 미국이라는 뜻이다. 자, 준호야. 미국 우리가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싸우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손 들어봐. 용감하게 한 명이라도 들어보죠. 너무 이성적 판단인데. 자, 그렇지만 언제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겼어. 어제요. 미국 누가 이겼냐면 어제요. 그 프랑스를 이긴 장군이 양원수고 미국은 언제 이겼다고? 어제요. 미국 언제 이겼다고? 어제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고요. 신미양요 어제연이다. 요거 다 강화도에서 이 두 개를 이겨.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하나 빠지는 것 중에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는데 이 외국아들이 우리나라 와서 자꾸 장사하자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장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흥선대원군 좋겠나?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그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 밤에 이렇게 순찰 도다가 누가 무덤을 파는 거 누구야? 하고 보니까 그 도망가는 가가 누구냐면 독일인인 거라. 그래서 독일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야, 우리 생각해봐. 부모님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놈하고 그래 하면 되겠나?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이기고 그 독일아 또라이 잡고 그 다음에 미국 이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석을 전국에 하나 딱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척화비. 세를 배척한다는 이야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싸우지 않으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면 나라를 파는 거다. 야, 그러면 나라를 팔아야 되겠나? 그러면 뭔 말이고 화해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이 비석을 전국 곳곳에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인 거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외국과 결례를 안 하겠다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흥선대원군이 자주적으로 잘했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잘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외국과 물론 프랑스랑도 싸우고 이기고 미국과도 싸워서 이기서 괜찮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그래를 안 할 수 없고, 일본은 그때 우리보다 늦게 개화를 시작, 우리보다 임진왜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늦었다 아이가. 근데 아들은 메이주신을 통해 갖고 자발적으로 근대화를 했거든. 근데 우리는 끝까지 문을 닫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때 이제 일본이 우리 앞지르기 시작하는 거라. 일본 배가 우리나라 바다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배를 불질러 버렸네. 그 배 이름이 뭐냐면 운용호야.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 지금 그 앞에서 너가 측량하고 있었는데 배를 불질렀으면 어떡해? 손해배상해?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어떻게 할까? 이때 손해배상 해줍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해주면서 일본한테 문을 열고, 일본은 이미 그 전에 서양한테 문을 열었거든.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거를 받아들이자. 이런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문을 연다 해서 개화사상이야. 아까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닫자는 쪽이었다 치면, 이 개화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고종의 부인이라 할 수 있는 명성황후는 개화파죠. 그래서 나라의 문을 열자. 그러면서 일본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줘. 그러면서 그 옆에 가봐. 진짜로 별표 5조 5개 쳐. 강화도 조약. 이거는 본문 전체로 외워야 돼. 장원종은 이 조약 내용 자체가 몇 조가도 나오고 내용 쓰기도 나옵니다. 잘 논다. 한 번도 안 논 적이 어떤 문제야?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나오는 게 이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에서 맺었는데요. 이 조약에 방금 이거가 뭐 때문에 맺은 거라고? 일본 배 이름이 운요 사건이야.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문을 열었는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이게 불평등 조약이야. 그럼 뭐가 불평등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1조 봐봐라.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와,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잖아. 좋은 말일까? 자, 조선은 자주국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그때만 해도 청이랑 맞짱 떠서 아직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를 건드리면 청이 또 어떻게 간섭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야, 너그 청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너그 단독적으로 행동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1조에다가 적어라. 청의 종주권을 부정한다. 청의 종주권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청의 우리를 독립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너는 청나라 꼬몽이 아니다. 이라고 이제 선을 확실하게 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라. 조선은 동그라미 부산 예 두곳. 그 두 곳이 어디냐면 원산, 인천.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도록 문을 열어라. 뭐 요까지는 괜찮아. 우리가 하려고 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셋째, 일본 배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측량을 하도록 허가한다. 자, 말이 이렇게 잡히면 측량한다는 거지. 실제로는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뭔 짓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거야.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는 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잖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장사해. 그 다음에 해안 측량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을 수 있잖아. 그래갖고 만일에 범죄가 발생하면 그거를 너가 처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 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치외복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외복권 적어라. 아주 중요해 이게. 해안 측량권과 치외복권을 인정한 7조와 10조 때문에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로 재판을 하겠지.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살인죄를 안 하고 저 나라 데리고 와서 조사가 깨켜놓고 살 풀어줘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이게 평등해? 이 조약의 이름이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가 최초로 문을 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 그리고 그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의의를 쓰락하면 좋은 말이 뭐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이다. 그 다음에 한계점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문을 여는 게 일본. 그 다음에 누구랑 문을 열 거냐면 미국.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최초로 문을 여는 게 일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라의 문을 열었어.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뭘 받아들여야 될까? 얘가 배워야 되겠지. 그 배워서 모든 걸 통틀어서 관리하는 본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리기무하문. 뭐라고요? 통리기무하문. 개화를 통틀어서 관리하는 통리기무하문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일본한테 제일 처음 배운 게 뭐냐면 별기군이야. 신식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꽃갱이 들고 칼 들고 낫 들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은 조총부대 있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식군대 별기군이야.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배우러 가는 것이 그 전에까지는 우리가 일본에 가르쳐주러 간 건 뭐였어? 통신사. 이번에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게 수신사. 그 다음에 청나라에 배우러 가는 게 영선사. 미국에 가는 게 보빙사. 배우러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거꾸로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갖고 지금 우리가 나라에 문을 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나 질질 끌려가고 있나?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문을 열지 말자고 내가 했잖아. 이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위정척사파야. 위정척사. 사가 뇌세를 배척하고 우리 것을 바로 세우자. 위정척사야. 이 사람들은 자 위정척사 운동 거기 별표 50개 칩니다. 요거 중요하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장사를 안 하겠다. 통상반대야. 통상반대. 상업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강화도조약을 체결했지. 그러니까 항구를 여는 거를 반대하겠다. 개항을 반대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화를 반대해. 다시 처음에는 장사를 반대하고 두 번째는 문을 여는 걸 반대하고 세 번째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반대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외국과 뭐 하는 걸 반대하네, 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의병이 되는데 주로 배운 사람들, 유생들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들인 거 하나 있었지. 그게 뭐였노? 신식군대다 이가. 신식군대인데 지금 현재는 고종의 부인이 명성황후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라 보면 돼. 생각해보자. 봐봐.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놓고서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놓고서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 주변 국가들이 누가 먹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 이가. 그럼 우리나라에는 누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겠노?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겠지. 그런데 이때 이제 그 군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원래 군인이 있었어. 근데 요번에 신식 군대가 새로 생겼어. 근데 나라가 돈은 없거든요. 근데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럼 누구 월급을 우선적으로 주겠어? 구식군인과 신식군인 중에서 누구 월급을 우선적으로 주겠노? 신식군인이 월급을 먼저 주겠지. 그래서 구식군인은 월급을 몇 달째 못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빡쳐갖고 이제 시위가 일어날 정도가 되니까 정부에서 구식군인한테 월급을 좀 줍니다. 그때 월급은 뭐냐면 쌀로 주는 거거든.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라고 했노? 너는 언제 제일 썩나? 나는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칠 때 제일 짜증납니다. 이 구식군인들한테 월급을 줬는데 쌀을 줬잖아. 쌀의 반 이상이 썩은 쌀이야. 안 그러면 먹지 못하는 게 섞여있어. 기분 어떨 것 같아? 빡치죠. 그 아들이 지금 내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다?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 우리를 개하게 지냈는데 지금 명성황후 개아파가 집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아이가.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구식군인들이 이제 많이 빡쳐가지고 궁궐로 돌진합니다. 누구를 잡으러 갈까? 명성황후를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궁궐로 가는데 이때 구식군인들이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개화파 대 척사파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명성황후라 치면 야들은 흥선대원군이고 야들은 구식군인이고 야는 신식군대야. 됐나? 그래서 야들이 지금 우리 편은 흥선대원군이니까 야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구식군인이 궁궐로 쳐들어와. 그래서 명성황후를 잡으러 오는데 명성황후가 죽을 뻔했거든. 근데 살짝 옷 바꿔 입고 궁궐 밖으로 도망가. 그거 있다 이가. 그 지금 같으면 자 야를 잡아라 하고 사진 딱 보여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다 이가. 그러면 명성황후는 어떻게 할 건데? 옷을 왕비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 죽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옷을 바꿔 입고 궁궐 밖으로 잘 빠져나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놓고서 야가 지금 일본이 우리 쪽이고 했는데 이번에 청나라가 이 구식군인이 명성황후를 찾기 전에 흥선대원군을 먼저 저 나라를 데리고 가버려. 그러면 구식군인들은 작전이 성공해도 흥선대원군을 안 칠 수가 없다 이거 그지? 그래서 이번에 명성황후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누구 때문에 구한 거고? 청나라 때문에 목숨을 구한 거지. 하나? 그래서 명성황후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개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너무 급하게 했구나.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시키는 대로 좀 하면서 속도를 늦추게 돼. 근데 그때 미치겠다.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내 말하는 거 보니까 성질 급하겠지. 나는 늦게 가는 거 못 참아.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 빨리빨리 아까 개화하는 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정부가 지금 개화 속도를 늦추고 있잖아. 짜증나지? 그래서 내가 못 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야? 내 이름이 뭐지? 그렇죠. 갑신하라고 안 해서 고마워. 갑신정변.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역사를 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이거 개명한 거 아니잖아. 진짜로 이렇게 지은 거잖아. 야, 최태성, 설민석도 한국사학위를 올릴 이름 아니잖아. 난 한국사학위에 딱 이름부터 올릴 이름이잖아. 그지? 제발 한 번 좀 반응을 보여줘, 제발. 자, 그래서 갑신정변이야. 내 그치 성질 급한 사람들. 내가 뭐냐면 이 아까 개화파 중에서도 나는 덜 급한 사람이야. 급진개화파. 내 친구가 누가 있냐면 김옥균, 박용호 이런 사람들. 아까 일본의 조다시 철단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정부가 하는 느릿하게 가는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하자고 일으킨 게 뭐냐면 갑신정변이야. 내 그치 좀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급진파가 일으켰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망했다까지가 들어가 있나?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고 백성들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서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3일천하. 그래서 백내위를 보면 3일천하 김옥균 나오잖아. 그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좀 똑똑한 짓을 하나 했어. 내가 생각해도 좀 대견스러워. 이때 한 일이 뭐가 있냐면 내가 처음으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쭉 신분이 있는 사회잖아. 갑신정변에서 처음으로 신분제 폐지를 이야기한다. 인민평등권이라고 돼 있잖아.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이걸 이야기했어. 근데 내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큰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것 때 맺어진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의 이름이 뭐냐면 텐진조약이야.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봐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서로 물러난 상황이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했는데 실패했다. 아이가.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서로 조약을 맺었어. 다음에 조선에 들어오는 나라는 누구든지 먼저 들어오면 서로 연락하자. 이게 만들었던 게 뭐라고? 텐진조약이야. 요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에 가면 쓰일 겁니다. 자, 내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게 뭐라고? 근대적 정치운동, 신분제 폐지를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지금 신분제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면 이때 내가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그때는 내가 성공 못했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분이 없어지게 된 것은 딱 10년 뒤에 내 동생 가보가 해냈습니다. 가보게요. 실제로 야 진짜 내 동생 이름은 가보가 아니야. 자, 내보다 딱 10년 뒤에 가보개혁 때 우리나라 신분제 폐지가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나 가보가 일어났던 때다. 동학농민운동이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일으킨 게 동학농민운동이거든요.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은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앞에 우리가 나왔었잖아. 방공령. 우리 쌀이 나가는 것을 이제 수출 안 하겠다 했는데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노? 손해배상해라 했다 이가.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 해줬어.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 하는 거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마음에 안 들지? 그런데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가 사이비 교주로 해서 처형을 했어. 그래서 동학 신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의 신도는 우리의 교주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다. 우리의 교조 신분을 회복해달라 하고 처음에는 삼례 집회나 보훈 집회에서 종교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고부군수 이런 조병 갑지라는 조병갑이야. 갑지라는 조병갑이 백성들을 지역자라고 못살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고부 관할을 습격을 했어. 썩이 나가지고 고부 관할을 습격했는데 한 방에 무너지거든. 그래서 그 길로 쫙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봐봐. 고부에서 일어나서 전주성 지금으로 치면 도청까지 한 방에 간 거야. 군에서 일어난 게 도청까지 한 방에 갔어.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와 지금 그 아들이 서울까지 치고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쫄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노? 쫄아가지고 도와달라고 어느 나라에다 도움을 요청했겠노?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도와달라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겠지.
근데 그 앞에 내가 만든 갑신정변에 나온 텐진조약이 있었잖아. 텐진조약의 내용이 뭐가 있었노?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사전에 연락하기로 했지.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야 나 지금 조선에 들어간다 연락을 했어.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도와주러 갈게 이라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처음에 일어날 때의 내용은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이라 했고 외세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한 게 동학농민운동이지. 근데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떻게 해야 되겠노?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걸 놔둬야 되겠나?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 그 사람들이 우리 그만 쓰시자. 자, 전주에서 화해를 약속하고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갔어. 근데 다음에 다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서로 연락망을 만들어놔야 되겠지. 그게 뭐냐면 집강소야. 동네마다 만들어놓은 거. 그걸 해놓고 집으로 갔어. 그런데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왔어. 안 물러가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경복궁을 넘었대. 궁궐을 넘어 들어갔대. 그래갖고 우리 동학농민운동들이 다시 2차 봉기를 한 거지. 일어났어? 어떻게 됐을까? 녹두장군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이 우금치에서 체포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청일전쟁이야 이게. 근데 생각해봐라. 청일전쟁이면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노 이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전쟁이? 청나라에서 일어나든가 일본에서 일어나든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거든. 이놈 새끼들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청일전쟁 결과 나온 조약이 뭐라고?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요까지 일단 정리해보자. 제일 처음 일어난 게 뭐였다고? 강화도 조약.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 됐나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 99년이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어난 게 뭐라고? 이모 군란. 그 다음 급진계파들이 일으킨 게 급진계파들이 참 그게 빼먹었다. 급진계파 내가 한다고 했지. 내가 1년에 한 번씩 어디 갈까 지금야? 내가 1년에 한 번씩 산에 가잖아. 내가 12월 31일 되면 하는 게 있는데 12월 1일 되면 딱 하는 게 있는데 받아봤을 텐데 내가 1년에 한 번 지금 학원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2월 달 되면 자필 연하장을 씁니다. 자필 연하장. 그러니까 뭐 치는 거 말고 우체국 가서 연하장을 사다가 안에다가 일일이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름 다 뭐 내용 다 멘트 바꿔갖고 하루 저녁에 한 5-6장씩 써. 받아본 사람. 그래서 너는 안 받아봤겠지. 엄마가 받아봤겠지. 본 적은 있지. 본 적은 있지. 누나. 그래서 그걸 내가 씁니다. 그거 적을 때만큼은 진짜로 진심으로 그걸 응원하면서 씁니다. 그걸 써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노? 우체국을 가야 되겠죠. 갑신정변 우정총국에서 일어납니다. 우체국이다. 우체국. 내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20년 때 우체국 가고 있다 지금. 우체국 오픈 시간 한 날, 이거 커팅 시간 한 날이지. 그날 나는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야. 그래도 요번 연말에 내한테 갈 거야. 작년 연말에 갔을 건데. 알지. 그렇지. 요번 연말에 갑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요. 갑신정변이 최초로 뭐를 주장했다?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 갑신정변 내용을 옆에 봐봐. 문벌을 폐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인민평등. 이거. 문벌 폐지, 인민평등. 문벌 폐지, 인민평등 나오지? 요거를 처음으로 주장한 게 갑신정변이야. 됐나? 그럼 요게 그대로 누구 때 가서 됐다고? 가보 때 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은요. 여기서 다른 거와 다르게 이거는 농민들이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조금 봐봐라. 탐관오리를 몰아내라. 그리고 여기 내용 자체에 보면 반외세, 외세를 배척한다. 반봉건, 옛날 것을 지키는 게 아니야. 어떤 게 들어가고 있냐면 동학농민운동에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 조선시대는 과부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했지. 근데 양반들도 싫잖아. 근데 누구도 그걸 나서서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 동학농민운동에서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농민이겠지. 이 사람들도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거지.
동학농민운동 신문제 폐지. 됐나? 요게 동학농민운동.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 받아들이려고 만든 게 뭐냐면 교정청. 정부가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옆에 나오는 가보개혁이에요. 가보개혁. 내 동생 가보가 결국은 해낸다고 했지? 뭐를? 신문제 폐지.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봐봐. 이 가보개혁 때 신문제 폐지가 되면서 크게 하나 또 없어진 게 뭐냐면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조선시대 관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과거 시험 쳐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과거제 폐지, 신문제 폐지를 이때 하게 되는 거지. 요게 가보는 근데 좀 1차, 2차로 나누게 되는데 여중에서는 요거 1차, 2차까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 1차 때는 큰 건을 해결합니다. 과거제와 신문제 폐지. 그 다음에 왕실 사무와 재정 사무를 분리한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2차는요. 2차에서 뭐가 나오냐면 홍범 14조. 홍범 14조 14개의 조항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근대식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앞에 가보 1차 때 있었던 군국기무처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일본 마음대로 좀 개혁을 하게 돼. 그러면 지금 봐봐. 일본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일본이 그때 금내는 아들은 누구라고 했어? 청나라였는데 이번에 둘이 싸워서 청나라가 이겨버렸지. 그럼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 그때 저 위에서 누가 러프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한테 간섭을 합니다. 야, 니 좀 너무한 거 아이가? 왜냐면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나중에 우리나라 먹으러 올 건데 일본이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보고 야, 니 너무한 거 아이가?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하면서 일본한테 간섭을 해. 그게 뭐냐면 삼국 간섭이거든. 그때 명성황후가 띵 하고 왔지. 아, 일본이 지금 금내는 하고 있네. 누구? 러시아를 금내는구나. 그러면 내가 러시아랑 손을 잡으면은 일본이 내를 함부로 못하겠다 생각했는 거지. 그래서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손잡으려고 우리나라에 막 러시아 사람들이 드나들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친러 내각을 구성을 해. 근데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청나라하고는 이겼어. 근데 아직까지 러시아를 이길 자신은 없었던 거지. 그러면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손잡아버리면 못 이긴다 이가. 그러면 러시아랑 손을 못 잡게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겠노? 러시아랑 손을 못 잡게 해야 돼. 지금 손잡으라는 사람이 누구야? 명성황후다 이가. 그럼 명성황후와 러시아랑 손잡았는데 내가 러시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이거 누구? 명성황후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일본이 뭘 하게 되노?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된 거죠. 그게 뭐야? 을미사변이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인이 명성황후가 죽은 게 을미사변이죠. 자, 명성황후가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된 거지. 자, 명성황후가 죽었어. 그때 명성황후 죽은 이야기 들어보면 아까 이모굴한테 옷 갈아입고 궁궐 밖으로 도망갔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것까지 일본 정부가 알고 왔거든. 그래서 명성황후 보고 이랍니다.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명성황후 그때 우리 뭐 뮤지컬 보면 이란다 이거 딱 칼이 들어도 나는 조선의 국무다 이라고 딱 죽잖아.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드라마나 본 적 있는 사람? 그렇게 죽습니다. 그럼 명성황후가 미인인 명성황후가 그렇게 죽었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궁궐에서 옷 갈아입고 도망가. 그런데 이제 일본이 사진을 보여줬잖아. 근데 사진도 요즘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옷을 갈아입어버리면 못 찾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 이 궁궐 안에서 애를 낳는 여자는 명성황후밖에 없는 거라. 다 궁녀들은 애를 안 낳잖아. 그래서 애를 낳은 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 여자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갖고 중요한 부위에 칼을 꽂고 시체를 불태워서 우물에 빠뜨렸다. 뭐 야사에는 그렇게 지내집니다. 결국은 시체도 못 찾았거든. 근데 고종 이장의 생각해봐봐. 어릴 때는 아버지를 믿고 살았고 지금은 부인이 똑똑해서 부인 시킨 대로 했는데 그럼 부인이 죽고 시체도 못 찾아. 근데 나는 지금 궁궐에 혼자 있어야 돼. 어떻겠어? 너무 무섭잖아. 도망가야 되겠지?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러시아로 가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 러시아로 갈 수는 없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간파천. 지금으로 치면 대사관 같은 데로 가는 거지.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이 피난을 가. 그게 뭐냐면 간파천인 거죠. 그러면
명성황후 죽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일본이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지. 야, 말 안 들으니까 나라의 국모도 죽이는 아들이야. 근데 우리가 일본 보고 사과를 하면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우리는 가드 우리가 보낸 적이 없어. 가드 우리나라에서도 골치 아픈 깡패들이었어. 근데 누구 나라는 궁궐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깡패 몇 명도 못 지킬 만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아베가 총 맞았을 때 그 생각했습니다. 야, 저거는 저거 나라 국무총리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맞지?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은 끝까지 자기들이 한 것, 왜냐면 자기의 공식적으로 군대를 보낸 거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 나라 비공식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명성황후가 죽었거든.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와, 말을 안 들으니까 국모라 해도 죽잖아.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일본 시킨 대로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에 일어났던 개혁이 뭐냐면 을미개혁인 거죠. 명성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을미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본이 우리 보고 뭐라 하노 이거. 우리 그때 남자들도 상투 틀고 일하고 있을 텐데 단발용을 하래. 단발. 우리 민족 전기를 없앤다는 거지. 단발로 머리를 자르래. 어때? 그런데 이제 그때 명분은 뭐냐면 위생상. 뭐 이도 있고 이러니까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양반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님 주신 기 때문에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 해서 상투를 틀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머리를 못 자르겠다 했지. 그게 뭐야? 단발령. 준호야, 네 목을 자를래? 머리카락을 칠래? 아니, 다시. 목을 칠래? 머리카락을 자를래? 머리카락 자를래? 니는 상놈인 거죠. 니는? 우리는 다 상놈이라서 그때 일반 백성들은 이게 문제야. 머리 자르면 되잖아. 근데 절대로 자르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야?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모님 주신 머리카락은 못 자르겠다. 그 사람들이 유생들인 거지. 유생들. 아까 나왔던 이 척사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뭐가 된다고 했노? 의병이 되는 거지. 의병. 일본에 저항하는 군대 의병이 되는데 지금 군인 이런 거 아니고 의병이 됩니다. 우리가 의병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어. 언제? 잘 싸운다? 꽉지루.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 중일 때 의병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지금 전쟁이 아닌데 의병이 한 번 일어났는데 그 의병이 지금 뭐라고? 을미개혁이야. 준호야, 니는 너가 엄마가 아픈 게 큰일이가 대통령 부인이 죽은 게 큰일이가. 그렇죠. 우리는 상놈이라서 명성황후 죽은 게 나는 의병이 돼서 일어나진 않을 거야. 그냥 머리 자라 하면 자르고. 맞지? 근데 유생들 양반들한테는 나라의 국모가 죽은 거라든지 머리를 단발로 자른다는 거는 의병이 돼서 일어날 만큼 큰일인 거라. 그래서 최초 의병 을미의병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라. 그러면 머리 자르고 너가 어디가? 머리 자르러 어디가? 미용실. 그래서 을미개혁의 미자가 미용실이야. 가서 어떻게 잘라? 단발로 잘라. 단발령. 머리 자르는 거 단발령.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불만이 너무 사람들이 말 안 들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을미개혁의 내용 좋은 것도 하나 끼워넣습니다. 태양력. 양력 사용. 그 다음에 우리 예방주사 맞는 거 종두법 이런 거 태양력 이거 을미개혁에서 한 것들. 됐나? 이게 을미개혁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요런 거 하고 있을 때 고정임금은 지금 어디 가 있노?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다 이가. 자, 조선시대만 해도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라의 주인은 군주, 임금이다 이가. 근데 임금이 지금 도망가고 없어. 나라 잘 돌아가겠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에 주인이 없으면 도둑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 뭐 나만 하는 게 없어. 철도 부설권, 산림 채굴권, 금강, 뭐 독일,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뭐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 거 다 훔쳐가. 이때 내 친구 제필이가 돌아옵니다. 감신정변 때 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자 서재필은 미국 유학을 갔었어. 근데 요번에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난리굿인데 백성들은 임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야,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아침마다 인터뷰하고 그거 매일 SNS에 한마디 다 나오잖아. 그때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 이가. 그래서 그때 서재필이 뭐를 만들었을까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이거를. 뭐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노 그때? 신문, 독립신문을 만들어. 자, 독립신문을 만들 건데 사람들 일반 백성들한테 알릴 건데 한자로 쓰면 사람들이 알아보겠나? 그래서 한글신문을 만들어. 그러면서 서재필이 만든 단체가 뭐냐면 독립협회를 만들어. 거기서 만든 신문이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이 만든 한글신문, 독립신문이 나오지. 그리고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관 이렇게 독립에 대한 걸 요구를 한대. 자, 근데 독립을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지. 몇 명을 모아야 될까? 10,000명. 그래서 만민공동회. 우리 역사에서 만민이라는 것은요, 숫자로 10,000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 대부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재필이 만든 거 독립협회야. 그 독립협회 활동 내용을 보면 독립문, 독립관,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가 뭐냐면 지금 그렇지 뭐 광화문 집회 같은 거 할 때 사람들 밑에 마이크 한 사람씩 넣어서 발표한다, 연설 같은 거 한다 이가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만민공동회야. 여기서 고조임금이 그거 있다는 것도 알리고 우리나라 지금 철도는 여기서 가져가고 있고 러시아는 들어와서 뭐 하고 있고 이런 걸 사람들한테 다 알려. 근데 고등학교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독립신문이 순수 한글 신문이라 했잖아. 근데 서재필이 아까 어디 유학 갔다 온다 했어? 미국 갔다 온다 했잖아. 그래서 독립신문이 한 면은 한글, 한 면은 영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한글 신문이라 그러니까 이거 영어 아니잖아요 하는데 영어하고 한글하고 동시에 가능했다. 세 개 알려야 되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서재필. 그 단체가 독립협회. 그 신문이 독립신문. 그래서 고종임금 보고 지금 백성들이 임금이 돌아오라고 막 요구를 하거든. 근데 고종임금은 도망가서 러시아 공사관 있었거든. 그런데 백성들이 내를 저렇게 원하는구나. 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고종임금이 처음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잘해보려고 나라 이름을 그때 바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름이 뭐지? 조선이거든. 근데 이번에 고종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대한국제, 대한제국으로 바꿔. 그러면 대한제국이 된다는 이야기는 제자가 황제거든. 나는 황제가 되는 거야. 고종임금이 자기는 황제다 이러면서 돌아와서 황제적이시라고 대한제국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광무개혁이야. 고종임금이 한 게.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나오는 거 봐봐라. 이모군란 나뉘고 갑신정변은 급진계파들이지만 아무래도 일본과 친한 쪽이었다 이거 내가 그제. 그런데 또 통학농민운동은 농민이 일으킨 거고 가보도 일본이 시킨 대로 좀 한 거고 을미도 일본이 시킨 대로 한 거야. 근데 광무개혁이야말로 고종임금이 진짜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거지. 자, 일본이나 청나라가 우리 보고 개화를 해락하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걸 원했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지. 근데 이 광무개혁은 뭐 내용은 어쨌든 간에 고종임금이 진짜 잘해보려고 한 거거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아까까지 어떤 게 새로운 게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외국을 막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노?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군제 개편 이야기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 광무개혁의 내용인 거라. 그리고 뭐 지게 발급 학교 이야기 이런 게 대한제국이야.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쭉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요 다음부터는 하나씩 이제 일본한테 다 지금까지는 어쨌든가 일본을 막아내고 러시아 뭐 청나라 견제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하나씩 다 뺏기게 되는 과정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아직까지는 넘어가기 전이다. 요 흐름 순서 기억해야 되고 뭐는 뭐다. 그러면 그게 각각 특징적인 내용이 뭔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만